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많은 응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김윤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전부터 김윤 1호 법안이고 문제가 많다는 분석은 있었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등록 마감이 내일까지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의 필수의료 특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민단체로 의사들을 찍어 누르고 한국 전역을 의료원으로 뒤덮어 버리겠다입니다. 온갖 위원회와 회의체에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비전문가들을 거수기로 넣어서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근거로 전국의 의료원을 도배해서 자기네들의 꿈과 이상인 공공의료를 실현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윤의 필수의료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필수의료와 진료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른의료연구소의 분석을 바탕으로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필수의료의 부재, 전문성의 부재, 실현 가능성 및 예산의 부재, 학술적 근거의 부재 이 네 가지가 주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인데 정작 내용에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제목부터가 틀려먹은 겁니다. 오히려 전문을 읽어보면 필수의료보다는 지역의료 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구장창 진료권 얘기만 하면서 권역이 어쨌니 지역이 어쨌니 거점이 어쨌니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제목 낚시라고 하는데 법안 제목만 들어서는 좋은 법안인가 쉽게 만드는 선동인 거죠. 두 번째로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온갖 시민단체, 환자단체를 각종 위원회와 회의체에 꽂아넣어 거수기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먼저 제2조 정의에서 필수의료의 개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바로 조교홍이 여기서 1시간 회의하고 2,000명 발표해버린 그 보정심 맞습니다. 보정심 자체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근본 없는 회의체인데다가 보정심의 구성조차도 의료가 뭔지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 거수기들로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25명 중 의사는 단 2명이고 그마저도 1명은 병협 측 위원입니다. 또한 수요자 대표랍시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꿰차고 있는 위원이 6명이나 되죠. 도대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따위가 뭔데 필수의료를 정의하느니 마느니 함부로 나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정심이 결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정의뿐만이 아닙니다. 환자가 중증인지도 보정심이 결정하고 전문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도 보정심이 결정합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도 보정심이 결정하고 의료원 신축 관련 예타 면제도 보정심에서 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겠답니다. 심지어 돈줄도 자기네들이 쥐겠다고 하고 있죠. 지역필수의료 기금 또한 보정심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수기들끼리 보정시 미름 걸고 모여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필수의료도 정의하고 중증 환자도 결정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료원 예타도 면제해주고 돈줄도 쥐고 말하자면 환자단체 안기종,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성으로 국가의 의료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수기 놈들이 뇌피셜로 결정하는 정책 꼬라지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죠. 시민단체, 환자단체 같은 비전문가 거수기들이 위원회에 끼어들어가 있는 것은 보정심뿐만이 아닙니다. 필수의료특별법에서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환자단체 같은 수요자 대표 2인과 경실련 같은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큰 권역인 대진요권 내에 필수의료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겠답시고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급으로만 따지면 복지부 바로 다음 급이기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죠. 특히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기금의 배분과 사용 계획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김윤의 필수의료특별법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거수기로 데려와서 밥그릇도 챙겨주고 권한과 돈줄도 쥐어주는 법안인 겁니다. 의평원과 똑같이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와서 소리 꽥꽥 질러가며 정부 측 의견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실현 가능성도 예산도 없습니다. 법안대로라면 몇십 개의 의료원을 더 지어야 하고 몇 조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큰 권역인 대진료권을 담당하는 권역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중진요권을 담당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의료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진요권마다 의료원을 하나씩 더 세우겠다는 말과 다르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의료원은 약 35개 정도인데 김윤이 예전에 썼던 보고서에서는 중진요권을 최소 55개에서 70개로 제시해놨습니다. 이 말은 필수의료특별법의 기준에 맞추려면 최소 20개에서 35개의 의료원을 전국에 더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인접 시군구 3개당 하나씩 의료원을 세워서 의료원을 전국에 도배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조 단위는 될 겁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4.7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평균 25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개 이상 증축 혹은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개에서 35개의 의료원을 증축 말고 순수하게 신축한다면 필요한 돈은 4.7조 원을 훨씬 넘어갈 겁니다. 못해도 10조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료원 갑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 터지기 전까지 수서역은 빅5 진료 보려고 지방에서 KTX, SRT 타고 올라온 환자분들로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빅5 쏠림 현상이 문제이지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의료원도 안 가는데 지역에 20, 30개 더 짓는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네 번째로 학술적 근거가 없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조차도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바로 김윤 본인의 연구 보고서이죠. 법안에서 진료권을 대중소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진요권을 의료 접근성에 따라 공급 취약지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2차, 3차 중심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진료권 분류는 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계량적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량적 모델에 깔린 전제가 의료 공급이 충분할 경우 지역의 의료 수요는 지역 내에서 모두 의료 이용으로 실현된다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역 내에서 의료 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지역 내 의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즉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공유하는 김윤과 민주당에게는 전국 각지의 지역마다 의대와 병원을 세워대는 게 해결 방안인 거죠. 하지만 이 가정과 결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 환자재 혹은 외국의 게이트키퍼와 같이 진료권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지역 내 의료 이용 미실현과 의료 공급 부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권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지역 내 의료 공급이 충분해도 지역 내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의료 이용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병원이 없어서 해당 지역에서 치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지역 간다는 거죠. 실제로 김윤의 보고서 데이터상에서 경주와 구리의 경우 지역 내에 3차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3차 적합질환의 자체 충족률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건 환자분들이 해당 지역 3차 의료기관이 있어도 제끼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뜻이고 해당 지역에 병원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병원이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낸 거죠. 실제로도 지방 환자분들은 이미 있는 지역 의료원과 지역 대학병원도 안 가고 빅5로 쏠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김윤이 이 전제에서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일개 퇴사 전공이 유튜버 딸이도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김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즉 김윤은 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린 분석을 시행한 겁니다. 진료권 구분도 그저 선동을 목적으로 분석을 위한 분석을,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것뿐이죠. 화려한 통계 노름과 함께요. 6월 26일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안상훈이 했던 피어슨 상관계수 통계 노름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동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법안도 크게 다를 리 없습니다. 지역 환자제로 진료권 간 이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도 없는 진료권 구분을 바탕으로 의료원을 20, 30개 더 세워봤자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이미 있는 지역 의료원과 지역 대학병원도 안 가는데 새로 의료원을 지어봤자 가겠냐는 겁니다. 그 밖에도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의료원 교수 파견, 전공의들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며 싸게 노예로 부릴 전공의 공동수련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과도 안 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벌써부터 법안에 규정해놨다는 것도 문제고요. 정리하자면 김윤의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 부재, 전문성 부재, 실현 가능성 및 예산 부재, 학술적 근거 부재 이렇게 4가지의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 법안인 것이죠.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김윤의 필수의료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연구 업적을 과시하고 그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신의 편향된 사상이 담긴 왜곡된 연구 결과를 혈세를 낭비해서 법으로서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은 공공의대법, 필수의료특별법, 비급여 통제, 가치기반 지불제도 및 지역 필수의료 가산수가, 면허범위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비전문가들을 위원회에 꽂아넣어 결정권과 돈줄을 쥐어주려 하고 있죠.
법안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미래 의료의 그림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의대를 통해 의무복무도의 의사를 양산하고 비급여 통제와 수가 조정, 면허범위 관리법을 통해 개원가를 망하게 해서 필수의료특별법을 통해 전국에 깔아놓은 의료원에 대량의 노예 의사와 망한 개원이들을 싼값에 투입한다. 그리고 이 의사들을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들어가 있는 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 실제로 김윤의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평생교육 제도와 재신임 고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는 개원 면허를 암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특성화의원에 대해서는 다학제 기반 1차 의료기관으로 흡수하거나 집단개원이나 병원 근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개원을 했다가 망했거나 개원 면허를 따지 못한 의사들을 의료원으로 싼값에 끌어오겠다는 의도로 보이죠. 한마디로 협상 과정에서 김윤과 민주당의 공공의대 등의 법안을 받으면 스스로 우리 목에 영원한 목줄을 채우는 꼴이 됩니다. 기존 의사들이든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든 영원히 지방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만 전전하다가 민영사 소송 처맞고 산화하는 미래밖에는 남지 않는 거죠.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개입은 투쟁 임박의 시작입니다. 저와 전공의 동료들 그리고 후배 의대생들과 학생 선생님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